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두 번째 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들어가죠.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까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과목은 우리가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이라고 해서 제1류부터 6류까지 또 막 외울 것도 엄청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약간 모호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과목과 세 번째 과목 실제 시험 출제될 때는 약간 내용이 양쪽에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딱 두 번째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화재랑 소화만 나오진 않아요. 가끔씩 위험물 같은 경우 있겠죠. 1류부터 6류까지 내용이 몇 문제씩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주로 화재랑 소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재는 불 난 거죠. 그래서 불 나는 종류랑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이론 같은 것이 나올 거고, 소화는 이제 불 꺼야 되죠. 불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 끄는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체크해 주는 거 잘 암기를 해 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재의 정의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재라고 하죠. 화재라고 하면 불 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이다.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말해요.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꺼야 되는 불을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그 불을 끄면 그걸 소화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인해서 불을 켰으니까 그것은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화재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가 아는 분야로 이야기하면 화학회사라고 합시다. 어떤 것을 가열시킨 다음에 교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불을 세게 틀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불이 나고 불 꺼버려요. 그럼 끄면 안 되죠. 왜죠? 화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화재는 꺼야 되는 불, 소화할 필요가 있는 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불 껐는데 칭찬받으면 화재인 거고 불 껐는데 혼나면 그것은 화재가 아니겠죠. 그래서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A, B, C, D로 나와 있고 종류와 표시색이 있습니다. A는 일반 화재, B는 무슨 화재입니까? 유류 화재, C는 전기, D는 금속 화재라고 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간단하죠. A급이 무슨 화재다? 일반 화재다. B급은 유류 화재다. C급은 전기 화재다. D급은 금속 화재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죠? 표시색을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A급은 백색, B급은 황색.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이 보통 노랗잖아요. 그래서 기름, 유류 화재, 황색, C급 전기 화재, D급은 무색이죠.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소화기가 분말 소화기죠. 빨간 색깔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이렇게 A, B, C 동그라미 해놓은 다음에 돼 있습니다. 뭐냐면 A, B, C급에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해요. 그래서 A에는 백색, 흰색 칠해져 있을 거고 B에는 소화기에는 직접 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C, 전기화재 끌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소화기는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죠. 한번 들고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A급 화재, 일반 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해요. 어디에서?
나무, 종이, 건축물, 우리가 그냥 흔히 불났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 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옥의 화재, 한옥은 뭘로 지었어요? 보통 나무로 지었죠. 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뭐 창호지도 종이고 주로 나무, 가구도 보통 나무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일어나는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B급은 유료 화재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색? 황색. 우리가 이제 위험물을 배우죠. 위험물에는 제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 4류가 인화성 액체, 기름 화재거든요. 그래서 제 4류 위험물의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수 인화물인 아세트알데히드, 제 1석유류인 휘발유, 그리고 제 2석유류인 등유, 그리고 동식물 유류, 이런 거에서 불 나면 뭐다? 제 유류 화재로 취급해야 되고 B급 화재라고 합니다. 자, 다음 C급은 전기 화재예요. 한마디로 전기가 설치된 곳에서 화재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누전, 합선,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 해서 어떻게 돼요? 전기 시설이나 전기랑 관련된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하고 우리가 C급 화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급 금속 화재. 여러분들 금속도 불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리 가열해도 불 나진 않겠죠. 그런데 철도 분말 상태로 있으면 불 잘 나요. 우리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불 엄청 잘 붙는 금속들도 많아요. 그래서 금속의 화재는 D급 화재라고 하고 잘 붙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칼륨, 나트륨은 그냥도 불 붙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경우에는 분말일 때는 뭐 폭발까지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A, B, C D급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표시 색상은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B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의 표시 색깔은 당연히 황색이겠죠. 백색은 A급, 청색은 C급, 색 표시 없는 것은 D급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다가 화재 그런 뉴스 나오겠죠. 그럴 때 뭐 전소화재, 반소화재, 부분소화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거겠죠. 이런 말 해요 보통. 전소화재는 뭐예요?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그 미만이라도 나머지 부분 수리해봤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전소화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소화재라고 하면 그냥 다 타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타버리거나 안 그러면 다 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냥 못 쓰는 정도. 반소화재는 이 범위만 잘 보시면 돼요. 건물의 30에서 30% 이상, 70% 미만 소손된 경우. 부분소화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디예요? 30% 미만이거나 그냥 뭐 조금 불 났거나 이런 것을 말하겠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범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상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의 종류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화상을 입으면 몇 도 화상, 몇 도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도 화상은 뭐예요? 겉에 그냥 표피층만 손상이 된 거고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잠깐 어디 디는 경우 있죠. 뜨거운 거 다 받거나 아니면 뭐 떨어졌거나 해서 디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후유증도 없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1도 화상, 홍반성이라고 부르고 2도 화상, 물집 생기는 경우 있죠. 표피 전부와 진피 대부분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흉터가 남습니다. 수포성 화상이라 그래요. 물집이 생겨서. 3도 화상은 괴사성 화상이라고 하고 표피, 진피 전부와 지방층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피부가 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4도 화상은 피부 전층과 근육, 신경 조직, 뼈 조직까지 손상이 된 경우를 말하고 화상 중에서 제일 심하죠. 어느 곳에서는 1, 2, 3도까지도 구분하고 좀 더 심하게는 4도까지 구분하는데 4도는 그냥 만약에 여기에 제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 타버린 거예요. 아예 뼈까지. 그게 4도 화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위험물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소 이론.
연소의 정의 보겠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기 때 이렇게 잘 암기해 주시면 실기 때 좋아요. 실기 때는 직접 써야 되는 경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죠. 연소의 정의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연소. 타는 물질이 있겠죠. 타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가연물이라고 하죠.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할까요? 연소한다는 말 자체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겠죠. 공기 중에서 산소. 산소와 반응하여 뭐를 내야 돼요? 뭘 내요? 열과 빛을 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화학을 배웠죠. 산소와 결합하면 뭐라 그러죠? 산화, 환원?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 적은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연소의 정의에서 어떤 게 타는 물질, 가연물이 공기 중에 뭐랑 산소랑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야 됩니다.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말해요. 그게 뭐다? 연소의 정의다. 그래서 이제 연소 색깔, 연소 온도별 색깔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를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적색을 기준으로 해서 700도죠. 담암적색 520도, 적색 850도, 휘적색 950도. 무슨 색이냐? 적색을 기준으로 암적색, 좀 더 어두운 적색, 약간 더 짙은 빨간색이 있겠죠. 그리고 담암적색은 더 어두운, 완전 거의 뭐 갈색, 고동색에 비슷한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색을 기준으로 어두워지면 연소 어때요? 온도별 색깔이, 연소 온도가 낮아지겠죠. 휘적색, 밝은 적색, 황적색은 우리가 그냥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불 생각할 때 빨간색 생각 안 하고 보통 주황색 이렇게 불을 많이 보죠. 그리고 백적색, 휘백색은 거의 이제 뭐 하얀색, 무색이라고 하죠. 센 불 같은 경우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거의 파란색 불빛이 나죠. 그렇게 아주 센 불빛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소 온도별 색깔을 외워야 되는데 사실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것들, 암적색, 적색, 황적색,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되고 이 기준으로 외우면 되겠죠. 황, 백, 휘 뒤로 들어갈수록 200도씩 올라가고, 적색을 기준으로 아래는 암적색, 밝으니까 휘적색,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850 기준, 1100 기준에서 앞뒤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도 역시나 문제 나오죠. 나올 때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많이 속이 쓰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를 외워야 되는데 원래 연소에 3요소가 있고 연소에 4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연소의 3요소부터 보겠습니다. 3요소 뭐예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위험문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없죠. 일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세요. 연소의 3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보겠습니다. 가연물, 타는 물질과 산소와 결합을 해야지 산화 현상을 하겠죠. 그리고 점화원, 타는 물질과 산소만 있으면 뭐예요?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연물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종이, 기름, 타는 물질, 나무 같은 경우에도 다 타겠죠. 종이, 기름 등과 같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물질을 말한다. 가연물의 종류는 워낙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위험물로 보면 제2류, 3류, 4류, 5류가 가연물에 들어가겠죠. 산소 공급원은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이에요.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물로 봐서는 제1류, 6류,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은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제5류까지. 각 위험물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류랑 6류는 가연물은 아니에요. 스스로 불이 나진 않지만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매우 잘 도와요. 그래서 만약에 가연물이 있어요. 그냥 불 붙이면 그냥 불 나겠죠? 그런데 1류나 6류를 섞어 놓으면 그냥 뭐 폭발할 정도로 불이 더 잘 납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화원은 뭐가 있습니까? 가연성 가스나 물질 등이 체류하고 있는 분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군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 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불 붙일 때 대표적으로 뭘 붙여요? 담배 피실 때 담배도 가연물이겠죠. 공기 중에 산소 있죠. 라이터를 킨 다음에 불을 붙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캠핑을 갔다 불 붙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정 없으면 숫돌이라도 필요하겠죠. 불 붙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점화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되고 가연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점화원에 뭐가 들어가는지 산소 공급원은 뭐가 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소의 사요소는 뭐냐? 네 번째로 해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나오죠. 연소의 3요소가 지금 가산점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있는 환경에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막아버리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거는 소화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보통 이제 이 할로겐 소화 약제들이 뭘 하냐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이 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공간 안에 할로겐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있겠죠. 산소는 가연물이랑 만나서 반응을 해야지 열과 빛을 내면서 산화현상을 해요. 그런데 둘이 더 좋아해요. 이 둘이 할로겐과 산소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을 해야지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일단 연소에 3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 된 밥 앞에 할로겐을 뿌리는 거죠. 할로겐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를 뺏어 가버린다. 그게 뭐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이루어져야지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의 사요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서 연소의 3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거 3개만 쓰면 되고 혹시라도 4요소를 물어보면 4번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막는 게 뭐냐 했을 경우에는 할로겐 소화 약제를 잘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 파트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 더. 고온 표면은 뜨거운 거죠. 나화는 뭐냐? 나화. 불이 그냥 여러분들 나체가 뭐예요? 나체가 옷을 벗고 있는 상태를 나체라고 하죠.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한자로 어렵게 말 써놨는데 라이터 불도 어떻게 돼요? 불꽃이 밖으로 나와 있죠. 그냥 그런 것을 다 나화라고 합니다. 불 자체가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 통나무에 횃불 같은 경우 있죠. 통나무에 불을 붙여요. 횃불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와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옷을 벗고 있다. 어디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연물도 불 잘 타는 물질이 있고 불 잘 안 타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하기보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 보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어때야 돼요? 뭐 적다, 작다. 한마디로 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연물이에요. 주위에다가 열을 막 전파시키는 것을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열 전도를 적게 시키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열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도율은 적을 것. 발열량, 열을 많이 내냐 조금 내냐. 열을 많이 내야죠. 그래서 클 것.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은 여러분들 이 책을
한 번에 라이터로 태워보세요. 잘 안 타죠? 근데 이 책을 한 장씩 전부 다 뜯어요. 다 뜯은 다음에 불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붙죠? 왜냐면 표면적이 페이지 수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무도 통나무. 여러분들 아무리 라이터로 가열하고 있어봤자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나무를 얇게 펴요. 합판인데 아주 얇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불 붙죠. 같은 양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뭐냐면 표면적은 넓어야지 산소와 접촉 면적도 많고 열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좀 더 탈 수 있는 온도까지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표면적은 넓어야지 더 잘 타요.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아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 어떤 가연물이 불이 붙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다시 한번 기름과 우리 휘발유 통이 있고 여기에 똑같은 사이즈의 여기는 휘발유, 여기는 나무 그냥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까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불꽃만 갖다 대도 바로 불이 붙겠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한참 그냥 가열하고 있어도 불 잘 안 붙겠죠. 왜냐하면 휘발유가 나무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내가 활성될 때까지의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당연히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게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연물의 조건 같은 경우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우면 나중에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량은 왜 커야지 좋은 가연물인지, 표면적은 왜 넓어야지 좋은 가연물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보겠습니다.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CO2 이미 산소와 반응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산화탄소죠. 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수소는 여러분들 폭발 깠습니다. 근데 수소가 어떻게 돼요? 산소랑 반응했죠. 그래서 물이 됐죠. 물 여러분들 가열한다고 해도 물은 더 이상 불나지 않죠. 물에다가 아무리 산소 갖다 대봤자 더 이상 결합하지 않아요. 그냥 수증기가 돼서 증발될 뿐이지. 그리고 산화, 알루미늄 같이 한마디로 산소와의 이제 결합이 다 끝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질소는 N2죠. 그리고 질소 산화물, 질소에 산소 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산소랑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소하지 않아요. 불활성 기체, 우리가 영족이라 그러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 제 영족 기체죠. 얘네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죠. 이미 체외곽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반응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연물이 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뭘로 나오냐면 다음 중 가연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닌 것들 나와 있죠. CO2, H2 그리고 질소 산화물 그리고 제 영족 기체 이런 거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보겠습니다. 2분의 1 CV 제곱 그리고 CV를 Q라고 해서 2분의 1 QV라고 하는데 어차피 뒤에 우리 최소 착화 에너지 때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E가 에너지고 C가 정전 용량, V가 방전 전압 그리고 Q가 전기량인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전기의 발화 과정 및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화하기 지났죠. 이제 여기서는 좀 쉬워요. 어차피 나올 것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단 문제는 뭐예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기보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대신 공부한 만큼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이 바뀌진 않겠죠. 정전기 주의해야 되죠. 특히나 위험물 취급하는 곳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물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거의 사료 위험물을 취급해요. 사료 위험물은 정전기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고 특히나 유류 화재, 유증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전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전하의 발생, 전하의 축적, 방전, 발화. 일단 정전기는 두 물체가 만나야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막 옷 같은 경우에 벗다 보면 정전기 많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디
문 손잡이 같은 거 쇠로 되어 있을 때 잡으면 정전기가 생기죠. 그래서 정전기의 발화 과정 받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정전기 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거의 매번 문제가 나옵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전기 방지하려면 뭐 해요? 접지하죠. 가장 간단하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얼마 이상으로 한다? 7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름과 겨울 언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요? 겨울철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죠. 여름철에 습하죠. 막 덥고 찌뿌둥하고. 겨울철에 건조하죠.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갖고 정전기 발생 잘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습도는 높여야지 어떻게 된다? 방지된다. 한마디로 여름에 정전기 발생하지 않고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한다. 그래서 뭐 이온화이죠. 뭐 한자로는 제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합니다. 물론 이 정전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유체 같은 경우에는 유속의 제한, 유속을 빠르게 하면 그만큼 더 정전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속을 느리게 한다던가 안 그러면 대전 방지제 사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위험물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 관계에서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의 색깔은 적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적색을 기준으로. 적색이 몇 도예요? 850이죠. 암적색 700도. 담암적색 더 어두운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뭐예요? 다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암적색이 됩니다. 휘적색, 백적색은 더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색을 기준으로 더 어두운지 밝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산점 증발호는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연물의 발열량이 커야 되죠. 표면적이 커야 되죠. 가연성 가스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열 전도율 많이 전파시켜라 시키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면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음 중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전기 스파크, 분해 열, 마찰열 있는데 증발 담열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증발 담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끓을 때 증발 담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더 가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은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물의 증발 담열 얼마예요? 1g에 100도씨 끓는 물에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환시키려고 하면 539칼로리가 필요하죠. 자, 다음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른 연소의 형태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세 가지죠. 고체와 액체와 기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체의 연소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거의 꼭 나올 뿐더러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고체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그리고 고체가 제일 헷갈려요. 고체 연소 형태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고체는 표면, 표분, 증자에서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에 이거 많이 물어보겠죠. 고체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보겠습니다. 표면 연소는 같이 보셔야 돼요. 표면이랑 분해랑.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 열 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타서
연소했어요. 연소했는데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표면 연소. 날아가거나 재료돼요. 그래서 툭 치면 다 날아가거나 다 뿌개져요. 그럴 경우에는 분해 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표면 연소는 그 물건 자체가 타는, 물질 자체가 타는 거예요. 분해는 뭐냐면 종이 같은 경우 있죠.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타는 게 아니고 가열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종이죠. 종이 자체가 가연성 가스로 분해를 한답니다.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가스가 연소를 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다 태우면 거의 재가 남지 않죠.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나무는 어떻게 돼요? 목재는 형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밟은 다음에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숯도 나무고 목재도 나무죠. 그런데 숯은 어떻게 한다? 표면 연소를 한다. 그리고 목재는 분해 연소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D급 화재가 금속 화재였죠. 금속은 전부 다 표면 연소를 해요. 그래서 목재랑 금속 앞에 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나중에는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이상한 냄새 나면서. 그래서 분해랑 표면 여러분들 구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증발연소 보겠습니다. 증발연소 보겠습니다. 고체를 가열해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여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양초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 고체죠. 하얗죠. 심지 꼽아놨죠.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죠.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심지 끝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시 액체가 가열돼서 얘네들이 가연성 기체로 변해요. 그게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해요. 증발연소. 그래서 이 양초처럼 타는 게 뭐가 있냐면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 등이 있는데 황이 중요하죠. 우리는. 황이 무슨 연소를 하냐 많이 물어봅니다. 황은 증발연소를 합니다. 증발연소는 여러분들 양초 생각하시면 어떻게 연소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자기연소, 내부연소라고도 합니다. 물질이 가연 물질과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제5류 위험물을 말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연소는 뭐냐? 그 물질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탄. 자, 연소는 뭐예요? 연소는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죠. 근데 폭탄,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터지죠. 물 속에서도. 물 속에는 산소가 있다 없다? 없죠. 물론 용존 산소가 있는데 어쩔 거냐라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터져요. 어떻게 돼요? 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터집니다. 영화 보면 우주에서도 터지잖아요. 폭탄 같은 경우 막. 그런데 우주에는 산소 있다 없다? 진공 상태로 산소가 없죠. 그런데도 폭탄은 뻥뻥 잘 터져요. 왜냐?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탄은 자기 연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죠.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특히나 고체 연소 형태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액체 연소. 두 가지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증발 연소 보겠습니다. 액체를 가열하여 액체가 증기가 되어 증기가 연소하는 현상. 앞에 나와 있던 고체의 증발 연소랑 똑같아요. 대신 고체는 고체 상태니까 액체로 됐다가 기체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액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돼서 바로 연소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료 위험물이 증발 연소를 합니다. 액적 연소는 뭐냐? 벙커 CO 같은 인화점이 높은 액체의 가연물을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 액체를 안개상으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도 사료 위험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길은 막 찐득찐득해 보이죠. 온도를 올리면 약간 이 점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인화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불을 붙일 때까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이 물질의
표면적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쉽게 가열해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적 연소라고 하면 한마디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쉽게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연소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연소를 시키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액적 연소는 한마디로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높은 사료 위험물을 가열 연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개상이라고 하면 스프레이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 붙이면 불 잘 붙지 않아요. 다음 기체 연소 보겠습니다. 확산 연소 볼게요. 연료가스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연소하는 형태. 그래서 수소,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등.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접용 가스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프로판은 LPG, 부탄 섞은 게 LPG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소를 시키는 것을 말하구나 보시면 됩니다. 기체 연소도 잘 나오지는 않고 이 용어만 잘 보시면 돼요. 폭발 연소는 뭐예요? 밀폐된 용기에 공기와 혼합가스가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 같은 거 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냥 폭발 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혼합 연소는 뭐예요? 가연성 기체와 산소를 미리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그래서 전 1차 공기식 연소법, 분젠식 연소법, 세미 분젠식이 있고 두 개 차이는 뭘까요? 약간 의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발은 그냥 폭발 나는 거고 예혼합 연소는 내가 그냥 일부러 섞어 놓은 다음에 연소시키는 거죠. 뭐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확산 연소죠. 확산은 기체의 연소 형태에 들어간다. 다음, 주된 연소 형태가 분해 연소인 것은 금속분은 표면 연소한다. 유황은 증발 연소, 피크린산, 오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다기 연소한다. 목재가 내부 연소하죠. 목재랑 종이 같은 것들. 가연물의 주된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황, 황 증발 연소한다 그랬죠. 양초와 같은 증발 연소, 목재 분해 연소다. 맞네요. 에테르의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다. 에테르는 사류 위험물의 특수 인화물입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은 무슨 연소한다? 사류 위험물인데 특수 인화물, 인화점이 낮아요. 증발 연소를 합니다. 수세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거의 고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체를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